얼마 쉬지도 못했건만 새빨간 눈을 비비며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바닥에 자서 그런지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셔왔다. 조현재는 몸을 일으키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깨어나 나간 후였으며 대책 없이 쓰러져 있는 몇몇만이 누워있는 상태였다. 머리가 지끈거리며 목이 불타는 것처럼 타올랐다. 인제 일어났냐? 고개를 돌리자 문진혁이 꽈방에 부서진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아침 9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조금 더 자고 싶었지만 희망사항일 뿐이란 생각이 들었다. 기합을 지르며 바닥에서 일어나 문진혁과 함께 부서진 물건들을 마저 치웠다. 참 가지가지한다. 선배들이 뭐라 안 하는 게 다행이네. 문진혁과 조현재는 꽈방을 정리한 후 해장을 하기 위해 혁신관 밖으로 나왔다. 캠퍼스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오후에 있을 체육대회를 위해 다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문진혁이 발걸음을 멈추며 손가락을 가리켰다. 야, 저거 정민이 아니냐? 조현재가 돌아보자 누군가가 혁신관 앞 잔디밭에 엎드려 있었다. 분명 신정민이었다. 보나마나 밤새워 술을 마시다가 잔디밭 위에 뻗은 게 분명했다. 문진혁은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정말 가지가지하네. 짜증나는 새끼. 야, 그래도 선배들 보면 뭐라고 할 거 아냐. 치우고 가자. 그러자 문진혁은 마지못해 발걸음을 돌렸다. 안 그래도 선배들한테 찍힌 상황인데 신정민이 대낮부터 뒤에 뻗은 모습을 보면 뭐라고 또 한 소리 할 게 뻔했다. 문진혁과 조현재는 각자 신정민의 양 팔과 양 다리를 잡았다. 덩치가 꽤 커서 꽤 묵직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얼마나 술고장을 부렸는지 몸 곳곳에 진흙과 나뭇잎들이 잔뜩 묻어 있었다. 얼마나 처먹었기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그러게, 어젯밤 깨고 나서 또 마셨나? 빨리 치우고 가자. 문진혁과 조현재는 완전히 뻗어버린 신정민을 운동장 옆 벤치 위에 눕혔다. 상태를 보아하니 깨어나려면 한나절은 좋게 걸릴 것 같았다. 문진혁이 어서 가자며 재촉했다. 하지만 조현재는 꽈잠바를 벗어 신정민의 위에 덮어주었다. 그리고 매점으로 가며 벤치 위에 누워있는 신정민을 바라보았다. 매점에 가서 해장하고 잠시 숨을 돌리자 곧장 체육대회가 시작되었다. 어제 선배들이 난리를 치고 학생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서인지 다행히 출석 상태는 좋은 편이었다. 그제야 문진혁은 표정이 풀어지며 웃음을 되찾았다. 체육대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조현재는 축구와 농구에 참가한 뒤 땀을 닦으며 컴퓨터공학과의 응원석에 앉았다. 축구는 준결승에서 떨어졌지만 다행히 농구는 결승에 진출할 수 있었다. 전날 밤에 술 먹고 무리만 하지 않았다면 더 잘 뛸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조현재는 음료수를 마신 뒤 운동장 옆에 있는 벤치를 바라보았다. 신정민은 아직도 과잠바를 덮은 채 자빠져 자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며 바쁘게 지나다닐 뿐이었다. 꼴을 보아하니 저녁이 되어서야 일어날 게 뻔했다. 축구장에서 골이 터지자 응원하던 학과에서 일제히 함성이 터졌다. 조현재는 입맛을 다시며 축구장을 바라보았다. 이제 할 일은 다 했으니 남은 건 축제와 체육대회를 즐기는 것 뿐이었다. 다시 힐끗 신정민을 바라보았지만 김지혜와 이지연이 무사히 그의 마수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렇게 해가 기울고 저녁이 오자 체육대회도 서서히 끝나가기 시작했다. 체육대회에서 일찌감치 탈락한 학과들은 이미 주점을 열고 있었다.
컴퓨터공학과는 농구 우승, 줄다리기와 반려구 준우승이라는 보통의 성적표로 체육대회를 마무리했다. 조현재는 문진혁을 도와 주점을 열기 시작했다. 첫날보다 도와주는 사람도 많았고 놀러와준 사람도 많았다. 이틀 연속으로 하루 종일 일하려니 힘들었지만 그래도 축제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보람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별 사고 없이 축제가 잘 끝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운동장 쪽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비명소리는 파도처럼 점점 커지며 사람들의 고함소리로 바뀌기 시작했다. 조현재는 재료들을 꺼내다 말고 깜짝 놀라 운동장 쪽을 바라보았다. 그쪽엔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조현재는 영문을 몰라 급히 달려오는 문진혁에게 말했다. 뭐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몰라. 무슨 사고가 났나봐. 조현재는 문진혁과 함께 비명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밀려오고 있는 곳을 향해 달려나갔다. 이미 운동장 옆 도로엔 수십 명의 사람이 모여 있었다. 조현재와 문진혁은 사람들을 해치며 그곳을 향해 달려나갔다. 사람이 죽었다. 빨리 구급차 좀 불러요. 혹시 이 학생 누군지 아세요? 사람들을 해치며 갈수록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자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러자 조현재는 이를 악물며 숨을 들이켰다. 문진혁 역시 낮은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신정민. 핏기 없는 하얀 얼굴로 바닥에 누워있는 것은 틀림없는 신정민이었다. 어제 신정민이 폭탄주를 마셨던 일들과 밤에 있었던 일들이 순식간에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아까 아침까지만 해도 신정민은 학교 건물 앞 잔디밭에 뻗은 채 자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신정민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학생들 비켜! 비키라고! 학장님 오신다! 어떤 학생이 죽었다는 거야? 당장 학과장들 전부 다 집합시켜! 갑자기 학장을 위시한 한 무리의 교직원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그러자 신정민의 신을 둘러싼 학생들이 더욱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교직원 한 명이 신정민의 맥을 재어보고 숨을 쉬나 살펴보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학장은 신정민의 신을 보자 더욱 화를 내며 날뛰기 시작했다. 축제 모조리 다 취소시켜! 도대체 어느 과야? 도대체 어느 과가 이 학생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 거냐고! 그때 다른 교직원 하나가 신정민 옆에 놓인 과잠바를 집어들었다. 조현재가 덮어준 컴퓨터공학과의 과잠바였다. 조현재는 그 모습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피처럼 붉은 노을 너머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